지금 이재명은 몹시 초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본인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아무런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본인의 선거법 2심 판결 결과에 두 사람의 시간 싸움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의 좌파 커넥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원래 문형배와 이재명은 사법연수원 동기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지금까지는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상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의 중심은 정형식 주심 재판관으로 옮겨갔고 정형식은 윤석열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보수 성향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재명은 5.18 묘역에서 전두환이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다면서 지금 또다시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군사 쿠데타 세력과 동격으로 간주하면서 광주 민심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호남을 찾아서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맹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공격하는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 지킴이를 자처했던 이재명이가 오늘 페이스북과 광주 현장에서 헌법재판소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헌재를 맹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로 기울게 되자 이재명이가 초조하고 발끈한 것입니다. 특히 문형배와 소통이 끊어진 모양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통해서 헌재 내부 기류가 각하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신속히 내리지 않는 것을 극도로 초조함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극좌파 유튜브 스픽스에 출연한 최강욱은 평소와는 달리 몹시 초조하고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최강욱이가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지연시키고 있다, 뭔가 내부에서 뒤틀린 상황이 있는 것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헌재 내부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최강욱이도 직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좌파 진영의 내부 고백입니다. 이미 이재명과 좌파 진영에서는 불안과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냉철하지만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 판세가 보수 우파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시사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유리한 배경에는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했던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고 구속 절차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하고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탄핵 각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초조해진 결정적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00쪽 분량의 극비 문서가 탄핵 판세를 근본적으로 뒤집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극비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는 불가피했던 이유와 함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서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에게 이 극비 문서가 적지 않는 영향을 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최근에 최재해와 이창수 지검장 등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한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재명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탄핵소추 이유가 매우 부당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도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넷째, 정형식 재판관의 주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헌법재판소 내부 구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당시에는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 평의 과정에 넘어오면서 정형식 주심이 평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바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강성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변론 과정에서 절차적 불법을 많이 저지른 데 비해서 정형식 주심은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헌재 평의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섯째, 정청래의 돌발 행동입니다. 정청래는 국회 측 소추위원장입니다. 오늘 박성재 장관의 탄핵 소추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돌발 행동을 한 것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이런 초조한 행동은 탄핵 국면이 기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은 오직 집단 이기심으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이들에게 양심의 소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다시 한번 집권을 허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야만 사회로 몰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 주신 박현선님, 신재영님, 최지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